오늘의 코인 화요일 시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발빠른 크립토 소식과 함께 또 중요한 매매 전략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시가총액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시장 자체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요. 간밤에 또 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무엇보다 이 시간 많이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역시나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 있는 다양한 매매 전략들 함께 해드릴 거고요. 자, 우선은 간밤 마감된 미증시부터 또 암호화폐 시장 흐름까지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고점 부담감들이 좀 시장에 만연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들을 앞두고 시장 자체가 눈치 보기로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에서도 이 비트코인에 관한 가격이 헤드라인으로 걸리기도 했습니다. 장중 67K를 돌파했지만 사실상 67K를 넘어서서 68K마저 돌파하고 있는 시점이죠. 국채 금리가 다시 올라섰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골드가 또 한 번 큰 폭으로 올라서고 있다는 겁니다. 자, 디지털 골드와 또 골드 시세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의미들 여러분들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세 흐름 바로 넘어가서 또 간밤에 있었던 다양한 내용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시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는 67,000달러 선 넘어서면서 정말 큰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24시간 기준으로는 6.5%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필두로 이더리움의 상승률도 좀 눈에 띄는 모습인데 비트코인 대비해서는 2%가량의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자, 그리고 또 간밤에 시바이누 코인이 71%의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도지코인의 시총 바로 뒤를 따라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이례적으로 큰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도지코인 역시도 23%, 시바이누와 도지코인을 필두로 밈코인들의 상승률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마켓캡도 5%가량 상승을 하고 있고요. 24시간 기준의 볼륨마저도 75%나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도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현재 53%를 나타내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국내에 있는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도 90지수를 넘어서면서 지난 불장 이후에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들 어떻게 연출될지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즈파트너스의 퍼즈 대표님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또 요즘 하루하루가 즐겁다라고 또 실시간으로 댓글도 남겨주고 계신데 오늘 비트코인 상승 기념으로 또 헤어도 새롭게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퍼즈님. 이거는 네. 지난주에 한 건데. 지난주에 한 겁니까? 네. 기분 좋게 또 한번 오늘 잠깐 요 상승에 대해서 약간의 코멘트를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죠. 기쁘신 거 맞으시죠? 너무 좋죠. 네. 이게 이게 약간 감회가 좀 새로워요? 네, 그래서 왜요? 원화 기준으로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는 사실 그냥 그랬는데 그쵸. 달러 기준으로 이제 전고점 근처까지 왔잖아요. 돌파한 건 맞아. 아닌데 전고점 근처까지 오니까 좀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이게 제가 아무리 방송에서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해도 믿지를 않았었는데 막상 이렇게 딱 되니까 뭐 더 높은 더 높은 가격 혹은 뭐 더 높은 행복회로를 돌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러다가 또 나중에 제가 이렇게 꼬꾸라집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또 아무도 안 믿겠죠, 또. 들을 수 있죠. 그래서 파이팅 하시고 비트 얘기를 잠깐만 하면 지금 이게 거의 뭐 절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가 이게 주봉인데 이게 너무 이게 이제 말이 되는 차트인가 싶을 정도로 과거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막 진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뭐 요때 FTX 사태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뭐 요때 떨어졌을 때 SVB 은행 파산하고 막 그런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요때 당시에 SEC가 막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를 고소하면서 에이다랑 솔라나 이런 코인들이 급락하는 사태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기 좀 무색하게끔 이제 기억도 잘 안 나죠. 정말 절경처럼 등산을 할 수가 없어요. 저런 절경에서는 그죠? 이런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예전에 그려놨던 게 이게 제가 근데 얼핏 차트를 보면 전고점 돌파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요? 전고점 여기고.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그려놨던 두 번째 시나리오로 그려놨던 거였어요. 그래서 1, 2, 3, 4, 5로 해놨던 거고 이거는 비교적 최근에 그려놨는데 훨씬 옛날에 그려놨던 게 있었는데 요거거든요. 요거. 네, 이거는 거의 근데 그래도 네. 비슷하네요. 네. 이렇게 그려놨었는데 어쨌든 요거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요렇게 1, 2, 3, 4, 5 아까 전 보여드렸던 대로 1, 2, 3, 4, 5 해가지고 이제 361.8 자리가 한 72,000 정도 자리고 476.4%가 한 9만 정도 자리예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전고점만 뚫으면 한 요 정도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싶고 이게 이제 시나리오 2번이었고 시나리오 1번은 뭐였냐면 요렇게 1, 2, 3, 4, 5 올라간 다음에 5가 여기 확장일지 아니면 5가 여기서 끝날지를 보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요 정도까지 많이 올라간 확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제 1, 2, 3, 4, 5가 여기서 끝났으니까 새롭게 1, 2, 3으로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의 1번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1번 시나리오가 맞을지 2번 시나리오가 맞을지는 몰라요. 아마 불장 끄트머리까지 저의 머리를 아프게 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1, 2, 3, 4, 5가 1번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되면은 이게 361.8 자리가 한 13만 달러고 476.4%가 17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소 16만 달러라고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네, 요렇게 얘를 1, 2로 보고 1, 2로 보고 그다음에 뭐 이게 3으로 보든지 3, 4가 되든지 아니면 더 올라가서 3, 4가 되든지 그래서 5파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여기가 17만 달러, 얘가 15만 달러, 16만 달러 요 정도 가격이라서 제가 16만 달러 말씀드렸던 제가 거고. 그때 많이 놀랐죠. 수시로. 네. 네. 근데 이제는 더 높은 가격을 말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누구나 다 높은 가격 말할 때 말하는 거는 쉽고, 네. 누구나 저 아래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갈 거라고 말하는 건 어렵죠.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어려운 길을 택했는데, 아무튼 저도 뭐 남들이 다 말할 때 말하면요, 뭐 좋았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정의 어떤 시나리오는 거의 약간 좀 사라졌다고 봐도 좋을까요? 조정의 가능성은 언제나 있죠. 근데 그 조정을 기다리기가 큰일 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정을 기다렸었죠. 그래서 이제 저도 현금 비중이 꽤 높았었는데, 그러니까 현금 비중이 높은 건 아니었죠. 근데 현금 절대 금액이 네, 좀 높았었는데, 근데 그냥 매수할 자리 안 주고 그냥 올라가 버린 이 상황에서 매매 전략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떨어지면 있는 현금 가지고 사고 그다음에 올라가면 있는 것만 가지고 수익 가져가고 해서 이러한 매매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사실 저는 지금이 딱 중요한 타이밍이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한 45,000 한 요쯤 있을 때 요때 이제 현물 ETF가 이제 승인이 되고 요때 현물 ETF 승인되고 조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딱 조정받는 요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요때 조정을 많이 받으면 아래에서 사던가 안 그러면 그렇게 대처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갖고 있던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요 정도 대처가 중요했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타이밍이 사실 지금이에요. 왜냐면 어쨌든 있는 현금은 어쨌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러니까 그게 또 네. 고민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하면 그때는 알트로 갈아타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맞아요. 네. 기억나세요? 네. 네, 해서 알트로 언제 갈아타냐라고 하면 비트코인 전고점 뚫으면 그때 갈아타면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곧 뚫으려고 하겠죠. 그쵸. 네. 근데 이제 제가 편의상 좀 쉽게 말씀드리려고 전고점 뚫으면이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비트코인 전고점 뚫고 나서도 일정 기간은 사실 비트로 갖고 있는 게 더 낫긴 해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이더리움으로만 갈아타도 중간 이상은 가고 중간 이상이 뭐예요? 사실 상위 10% 안에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으로 이제 잘 골라가지고 잘 갈아타는 골라야 되잖아요. 그런 타이밍이 옵니다. 네, 그런 타이밍이 오는데 이것도 저도 계속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되겠어요. 네, 어떤 네. 코인으로 갈아타고 어떤 방식으로 갈아탈지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전고점 넘으면 그때부터 이제 고민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미리 고민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보시면은 지금 타이밍이 사실 제일 중요했던 건 이제 45,000 정도 딱 그 타이밍이 제일 중요했었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타이밍, 그리고 앞으로 있을 거의 모든 시간 중에 제일 중요한 타이밍이 앞으로 한두 달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잘 모르겠으면 갖고 있으면 돼요, 그냥. 네, 그냥 비트코인은 그냥 꽉 잡고 있으면 돼요. 그럼 상관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45,000 이때가 왜 더 중요했냐면 그때는 이제 사거나 팔거나 이러한 대처 이런 거를 해야 됐었었는데 지금 와서는 사실 잘 모르겠으면 비트코인만 꽉 잡고 있으면 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그때가 더 중요했던 거고 지금은 좀 덜 중요한 건데 그래도 앞으로 남은 기간을 다 살펴보면 지금부터 한두 달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언제 조정이 올지,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궁금해하실 네. 것 같아요. 네, 워낙 네. 또 미래에서 오셨다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도 이제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막 뭐 물리고 시작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러니까 조정 받을 걸 기대해서 이렇게 조정대 아래에서 사나요? 아니면 물리고 시작하냐고 그렇게 물어봐서 아래에서 살려고 대기한 사람 치고 산 사람 나 본 적 없다. 그러니까 예, 맞아요. 네. 한 사람 본 적 없다. 그래서 그 제 포트폴리오에 사실 이따가도 보여드릴 텐데 그대로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떨어질 것 같으면 애초에 현금화가 미리 돼 있고 올라갈 것 같으니까 코인 비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잘 반영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참고를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얘기를 좀 할 건데. 이게 제가 이제 오늘 할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한번 나눠볼게요. 네네네. 그래서 차트적인 거는 그냥 언제 떨어진다 말하기도 민망해요, 지금. 네, 민망한 상황이라서 그냥 떨어지면 있는 현금으로 산다라는 관점으로 그냥 꽉 잡고 계시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 불장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맞아요. 떨어지면 마인드. 산다. 네, 떨어지면 산다. 하락장 마인드로 해서 조금만 오르면 팔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지금. 네. 우리 포트폴리오 너무 지금 성적이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먼저 좀 점검을 해드릴 건데 사실 약세장부터 좀 시작했었던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딱 1,000만 원이라는 또 종잣돈을 가지고 시작했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번 성적부터 좀 보고 이야기를 바로 한번 나눠볼게요. 네, 그래서 이게 네. 2월 20일 날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거예요. 2월 맞아요. 20일 날 기억나요. 방송에서 보여드린 거니까 2월 19일 날 캡처한 거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2,050만 원 정도였고, 네,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2,050만 원 정도였고, 2월 20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2주가 지났습니다. 2주가 지났는데, 네, 네, 지금 안 넘어가네요. 네. 이런 또 쫄깃쫄깃한 맛을 주는데 네, 저희가 조금 그 네.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안 넘어가는 거죠. 이게 네네. 2월 20일 기준의 포트폴리오고요. 네. 그다음에 어제 캡처하신 거죠. 네네네. 어제 캡처한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또 잠시 뒤에 조금 한번 보여드리도록 이거 할게요. 엄청 중요한데. 진짜 너무 중요한 타이밍에 갑자기 네, PPT가 이렇게 또 안 되네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 1,000만 원으로 좀 퍼즈님의 포트폴리오를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2,000만 원까지 시드가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 2주 정도 지난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시드가 불어났는데 저희가 1,000만 원으로 시작했던 이 포트폴리오가 위험한 알트코인들을 매수했던 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적립식 매수로 좀 진행을 했던 건데 자 그럼 지금 얼마가 네네. 됐는지 됐습니다. 한번 바로 네, 한번 이게 퍼즈님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네. 짠데 이게 2,400만 원이 됐습니다. 2주 야. 동안에 2,050만 원에서 2,400만 원이 됐고 야. 오늘 아침에 2,500만 원이 됐더라고요. 어제도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어제 많이 네, 올랐어요. 해서 이게 자랑인데 자랑이죠. 이 정도면 자랑할 만하죠. 자랑인데 근데 진짜 중요한 걸 오늘 얘기하려고 그래요. 진짜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진짜 그냥 앞으로 불장을 평생 가져가야 될 얘기를 제가 해드릴 건데 자 이걸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앞으로는 단타가 절대 장투를 이기기 어려울 거예요. 오, 진짜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보시면은 이제 이게 여기는 얘는 비트코인, 얘는 이더리움, 얘는 솔라나예요. 그래서 이게 26, 27, 28, 29 해가지고 4일 동안의 상승률을 제가 이제 표시해 놓은 겁니다. 비트코인은 4일 동안에 18%가 올랐고, 이더리움은 7.5%가 올랐고, 솔라나는 21%가 올랐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경우가 1년에 며칠이 안 되거든요.
1년에 며칠 안 돼요. 근데 이때 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미리 코인을 사놨어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실제로도 제 거 포트폴리오도 네. 요 아래 보시면은 이제 요때 최근 요때 2월 말 3일 동안에 수익이 많이 났는데 이야. 이때 6%, 4%, 5% 수익이 나서 이때 3일 동안 15% 수익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금이 꽤 되는데도 불구하고 15% 정도 수익이 났으니까 거의 비트 수익률을 따라잡은 거죠. 근데 이제 요때 만약에 제가 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2월 한 달 수익이 33%, 34%인데 15%를 날렸다? 그러면 수익률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네요. 심지어 네. 1월은 거의 수익도 손실도 아닌 달이었어요. 맞아요. 그럼 1월, 2월 합쳐가지고 30% 수익인데 요때 3일을 놓쳤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점칠 수가 있겠어요, 그죠? 네, 점칠 수가 없죠. 그래서 차트를 봐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게 요새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많긴 하는데 좀 있긴 있는데 보시면 이게 일봉인데 보면은 막상 오르는 날은 며칠 안 돼요. 네, 이거를 보시면은 요때, 그다음에 요때, 그렇네요. 네, 그다음에 요때, 그다음에 요렇게 해요. 그러니까 막상 횡보나 하락은 긴데 요때 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한 3달 정도의 요 수익률을 망치는 거예요. 저거를 점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시기를 점치는 건 정말 어렵죠. 근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단타를 하는데 단타에서 요때 미리 들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쵸. 대부분의 단타 하시는 분이 뭐 오르면 따라서 타고 맞아요. 아니면 뭐 올랐으니까 이걸 타야겠다 싶으니까 이미 오른 다음에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절대 이거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어쩌다 한번 놓친다? 그러면 한두 달의 수익률을 그냥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뭐냐면 야 그러면 그냥 코인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 그게 장투예요. 그렇죠? 네? 그냥 단타로 해가지고 코인을 샀다 안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이런 기간을 늦출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코인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되겠네? 그게 장투예요. 장투죠.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장투로 간다라고 하면 코인을 계속 들고 간다라고 하면 수익률이 뭐가 좋은지 아시잖아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보여드렸듯이 1년으로 해서 수익률 기준을 쭉 나열하면 비트보다 수익률 좋은 게 몇 개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상은 많이 알트코인들 지금 뭐 시바이두나 이런 것도 많이 올라가고 민코인 많이 올라간다 치지만 올라가긴 1년 하지만. 뒤에 보면 맞아요. 비트가 더 수익률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년 그 업비트에 가도 이제 이거 나열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1년 수익률을 나열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열하는 걸로 대로 보면 비트가 정말 막 진짜 한 4위, 5위 요 정도에 와 있고 그리고 비트보다 2배 이상 수익률이 높은 거는 코인은 한두 개밖에 안 되고 네, 그리고 조만간 이더리움의 수익률이 더 올라올 때가 이제 곧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비트에서 갈아탄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코인을 계속 갖고 있어. 그러면 계속 갖고 있는 것 중에 장기로 봤을 때 수익률이 제일 좋은 게 비트야. 그러니까 제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갖고 있으라 말씀드린 거예요. 네, 해서 이게 앞으로 단타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장에서는 절대 못 이겨요. 그러니까 장투하시는 분들은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저도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보시면은 요 비트코인 38%, 이더리움 21%, 요 원화 현금이 한 18%, 솔라나 13.4% 해가지고 요거 4개 합친 게 80%가 넘어요. 비트, 이더, 현금, 솔라나 합친 게 80%가 넘어요. 그럼 얘네들 이렇게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심지어 리플이랑 에이다도 갖고 있고 나머지 잡코인들 해가지고 다 합쳐서 진짜 한 15%? 막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가지고 이제 단타를 하는 거고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얘네를 갖고 가는 거죠. 물론 비트의 비중이 낮아지고 이더리움의 비중이 높아진다거나 현금 비중이 높아지거나 줄어든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얘네들 이렇게 장기로 끌고 가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단타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단타도 제가 골라낸 것처럼 스택스 이런 거 골라낼 자신 없으면 예, 그냥 비트 이더만 갖고 계시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단타를 추천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저도 그런 딜레마가 많았어요. 뭐냐면 아니 한 달 동안 왜 아무것도 안 해요? 왜냐하면 사놓고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은 타이밍이니까 사놓고 가만히 있는 거고.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네. 느껴지니까. 네. 그쵸, 맞아요. 아니 그리고 팔아놓고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팔아놓고 가만히 있는 건데 왜 아무것도 안 해요? 맞아요.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무조건 단타가 뭐 가능성이 있다, 단타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떤 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길인지 왜 워렌 버핏은 단타를 안 치는지 안 물론 하죠. 네. 가끔씩 보니까 치더라고요. 치는데 어쨌든 소액으로만 하니까 왜 투자에 기재를 하는 사람들은 단타를 안 하는지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렸어요. 특정 타이밍에, 그러니까 오르는 날이 며칠 안 되는데 그 타이밍에 코인이 없다면 그냥 그 달 혹은 한 3달 정도의 수익률을 망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에 코인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장투를 해야 하고 그러면 장투를 했을 때 수익률이 가장 좋은 게 비트이더다.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게 비트이더다. 해서 비트이더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지금이라도 하시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퍼즈님 말씀을 듣고 이제 적립식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지금 이런 매매 전략들 계속 여전히 유효하게 가져가면 될까요? 네. 그래서 조정이 왔으면 좋았겠죠. 아, 그쵸. 그건 좋았겠죠. 근데 이제 사실 없으니까. 정유식 매수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러한 것을 알기 어려웠고 그 다음에 또 당장 내일 떨어질 수 있는 게 코인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정유식 매수를 하시는 게 저는 여전히 맞는 전략이다라고 생각하고 정립식 매수를 하신 분들도 지금 수익률이 마음에 드실 거예요. 맞아요. 마음에 네, 드실 꽤 거예요. 많이 정말로 수익이실 꽤 겁니다. 많이 네. 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잘 한번 보시고 네. 네, 그냥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해온 게 하나 더 있는데 네, 같이 마지막으로 보면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게 이게 롱숏 청산 차트예요. 아, 네, 이걸 그래서 또 봐야죠. 네, 아시겠지만 해서 이때 보시면은 이게 롱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청산되고 숏 물량도 많이 청산됐는데 이때가 이제 2월 28일 엄청나게 많이 올랐을 때거든요. 많이 올랐으니까 숏 물량이 청산되는 건 이해한다 이거예요. 근데 왜 롱 물량이 청산되죠? 올라가는데 롱은 올라가면 수익을 거두는 건데 왜 롱 물량은 이렇게 청산되냐면 롱을 고배율로 마진을 고배율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래서 롱 물량 청산된 거는 어쨌든 최근 3개월간 3번째로 많지만 롱숏을 합친 거는 이때가 최고로 많이 청산이 됐어요. 그래서 마진이나 선물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단타하시는 분들이고 이런 분들 중에 수익을 거두는 사람 없다. 아닌데 내가 들어가 있는 노란 톡방이나 뭐 이런 데서는 막 수익 인증 막 올라오던데 그거는 수익 날 때만 올리는 거예요. 손실 나는 걸 안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돈을 버는지 확인하려면 아예 애초에 저처럼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그게 어떻게 불어나는지 확인하던가 안 그러면 제가 카피트레이딩 아시아 랭킹 1위를 하고 1년 있죠? 넘게 하고 네. 있는데 저처럼 매매 내역을 다 까던가 이렇게 해야 돼요. 손실 난 건 말 안 하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 좀 이제 요 비트이더 위주로 구성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기만 해도 이제 세금 낼 걱정하시게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세금 밀어주면 좋겠지만, 네, 그래서 저희 다 이제 세금을 세금 너무 많이 내야 되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다 같이 네. 저랑 같이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추가적인 전략들을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요즘엔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정말 약세장을 퍼즈님과 또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견뎌오면서 지금의 시간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저희와 쭉 함께 하셨던 또 시청자분들은 수익률 너무나 또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또 신규로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도 앞으로의 전략들 또 알트코인으로 갈아타야 되는 시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캐치해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투자 고지 드리면서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